지금 세계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 성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이웃 나라의 성장을 갉아먹는 제로섬 게임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독식의 그림자는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 베트남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품질 제조업의 꿈을 키우던 베트남의 젊은 엔지니어 쩐티 흐엉에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국의 거대한 장벽을 한국의 정신과 기술로 뚫어낸 한 여성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세계의 희망의 빛을 던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트 1. 시작 상황 소개와 배경 설정. 중국 독점의 그늘.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한 정밀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쩐티 흐엉입니다. 33. 제 조국 베트남의 젊은 역동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저희 공장은 스마트폰, 첨단 가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 또래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가 달려있는 소중한 일터죠.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공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젊은 노동력 덕분에 아시아의 공장이라 불리며 세계 시장에 주문이 쏟아졌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에 낙수 효과를 줄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를 사들이고 거대한 소비 시장을 열어주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공장의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님은 매일 깊은 한숨을 쉬셨고 수주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과거 중국이 우리에게 원자재를 팔고 우리는 그들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수출하며 상생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중국은 이제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며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산업망 의존도를 높이고 외부 기술 없이도 자립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들의 전략은 우리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장난감 같은 저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던 중국이 이제는 저희가 만드는 정밀 부품까지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말도 안 되는 저가로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품질은 저희 것보다 떨어지는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니 바이어들은 결국 중국산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저희 공장은 기술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첨단 장비나 핵심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은 이미 선점하고 있었거나 그 기술을 보유한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기술 이전을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절대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서독, 일본, 그리고 저희의 롤모델이었던 한국이 과거의 저부가 가치 산업을 더 가난한 나라로 이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은 첨단도 저가도 모두 자신들이 독식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중국이라는 블랙홀이 우리 베트남의 성장의 몫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던 교역을 통한 윈윈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장만 해도 5년 전 매일 밤샘 작업을 할 정도로 바빴는데 이제는 기계들이 멈춰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제 두 손으로 조국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꿈이 중국의 이웃 나라를 궁핍하게 만드는 성장 모델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거대한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고민하며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선배들이 이룩한 기적처럼 저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파트 2. 중간 갈등, 문제 발생, 사건 전개 절망 속 K기술. 공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의 덤핑 공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가장 오래된 저희 공장의 핵심 거래처 두 곳마저 중국산 제품으로 갈아타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숙련된 동료들은 하나둘씩 짐을 쌌고 젊은 저마저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의 의도였나? 우리 같은 작은 나라의 성장을 막으려는 전략이었나? 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산보다 더 좋은 품질과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초정밀 부품의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수율을 높여야 불량품이 줄고 제조 원가가 낮아져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낡은 설비와 오래된 공정 기술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저희는 유럽과 일본의 첨단 장비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미 비슷한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핵심 기술이 유출될까봐 베트남 같은 제3국에는 최신 기술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유럽 엔지니어는 제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엉 씨,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이 거대한 중국의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환경, 비슷한 시기에 극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의 견제 속에서도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 기술 자립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선진국과 협력하며 성장했고 성숙한 이후에는 저부가 같이 산업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며 상생을 추구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했던 한국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저희 공장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기술 협력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고품질, 정밀 부품을 베트남에서 함께 생산해서 유럽과 미국의 시장을 공략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이 과연 이 거대한 중국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기술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던 수율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님은 저희 공장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 당신들처럼 기술의 벽에 막혀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누고 함께하는 정신으로 극복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열정과 베트남의 잠재력에 우리의 기술을 더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단순한 사업 이상의 뜨거운 연대의식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냉정한 독식 논리 앞에서 좌절했던 저희에게 한국의 따뜻한 상생의 정신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정신을 믿고 제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폐업 직전에 이 공장을 다시 살리고 나아가 중국의 독점 구조를 깨는 베트남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파트 3. 끝 해결 깨달음 감정적 결말 K-웨이의 승리. 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은 운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단순히 최신 장비만 팔거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저희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정 전체를 혁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핵심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이는 과거 선진국들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꺼려했던 시절 한국이 겪었던 고난을 알기에 우리 베트남에게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K- 정신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독점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도구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기술을 적용하여 불량률을 110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정밀 부품의 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자 저희는 중국산 제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바이어들이 저희 공장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독일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산은 싸지만 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기술 독립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력으로 만든 베트남 제품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윈윈 파트너입니다. 중국의 독식 구조에 지쳐있던 세계 시장이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의 잠재력이 결합된 저희 제품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폐업 위기에 놓였던 저희 공장은 이제 베트남 제조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멈췄던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고 떠났던 동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공장 전체를 책임지는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 기업 대표님과 함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핵심 기술을 아낌없이 나눠주셨나요? 대표님은 잔잔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흐엉 씨, 우리 한국은 과거 수출로 나라를 일으킬 때 전 세계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강국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처럼 모든 것을 혼자 독식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K-웨이만이 이웃, 나라를 궁핍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베트남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 혁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믿지 않는 균형, 무역과 상생의 가치를 굳게 믿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시니어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룩했던 그 놀라운 성장의 경험, 그 잘 살아보세 정신이 21세기에도 빛을 발하며 우리 같은 제3국의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습니다. 저희 베트남의 성공은 한국의 자랑이며 곧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성공을 통해 중국의 독식 구조를 깨고 전 세계에 K-웨이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쩐티 흐엉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공장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독,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중국의 제로섬 게임에 맞서 한국은 이제 기술과 정신을 나누며 새로운 윈윈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뜨거운 국뽕과 자부심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